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리더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PPD 배재현입니다. 예, 오늘 정말 더웠죠. 그래서 지난 한 달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그 열정 덕분에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월 달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임영진 사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6월 한 달에요. 무려 PD가 9조, 브론즈 사장님들, 업대 연봉자들이 5조가 배출되었습니다. 정말 그룹의 경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100조의 PD 우리 그룹에서 꼭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100만 점이라는 점수를 훨씬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원스타까지만 부지런히 소소하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원스타까지만 부지런히 달성하고 좀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년 회계년도에, 내년 성과년도에 투스타까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장님들과 함께 소개해드릴 강의 내용은요. 저희 강의가 아니고 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서재걸 박사님 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의학 아니면 영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의사는 먹지 말랬는데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서재걸 박사님은요. 포모나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연치료 1호 병원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그런데 의대 레지던트 시절에 본인의 체중이 급격히 붓고 우울증이 오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께서 하얀 가루약을 주더래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녹차가루였거든요. 근데 그거 뭔지도 모르면서 어머니가 한번 이거 먹어보면 컨디션 좋아진다고 권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내가 우울증이 생기고 피로가 생긴 건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아무리 검사해봐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시달리다 보니까 본인 어머니가 권해줬던 녹차가루가 기억이 나서 그걸 섭취하기 시작했고 몇 년을 섭취한 끝에 본인의 체중도 줄어들고 기분도 개선되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진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본인의 건강을 개선되는 거 보고 이거 뭐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의학과 다른 의학을 걸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현대의학도 전공했고요. 영양도 많은 임상 결과를 내신 분이고 자연의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 정보를 선택할 때 당신의 주치의들 물론 그분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이 맡은 분야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분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의 말을 따를 건지 여기 서재걸 박사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빼고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는 제목을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건강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넘어가면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가 이 뜻은 뭐냐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포유류는요. 날 때부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DNA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례로 따지면 포유류 중에서 여러 포유들이 있는데 모든 포유들은 아프면 음식을 먹지 않죠. 그게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얘네들은 의사가 없었지만 음식을 아프면 일단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코드가 숨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3, 4일 쉬다 보면 별거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치유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료라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포유류잖아요. 사람 몸속에도 똑같이 유전자 정보가 숨겨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발현하는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 분열하고 분열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소화기관도 만들고요.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몸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모든 물건을, 모든 내 몸의 구성 성분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어디가 고장나도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는 분명히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의사들은 왜 일을 안 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의사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의료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올바른 건강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사인데 내가 의사가 됐는데 병원에서 봉급을 안 줘요. 그럼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럼 내 몸에 있는 의사들이 일을 하려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을 무리하게 시키면 그 병원에 있고 싶겠습니까? 휴가를 줘야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쉼이 있어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육입니다. 여러분들 이 첫 차트에서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마스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휴가, 비우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휴가라는 개념을 건강에 도입하면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넘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간은요. 우리 몸에 사는 일이 500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기예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요. 예쁜 피부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간이 중요한 장기고 여러분들 입속에 모든 것들,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독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믿는 식물도요. 그 안에 독소들이 다 있습니다. 콩도요. 그 안에 독소가 있고요. 현미도 독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독소를 해독해내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 핵심 원리는 간에서 해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손상되는 원인은 바로 무리예요. 무리해서 많이 먹거나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거나 무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알코올을 많이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간은 무리하면 손상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러면 간의 기능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꾸 간에 좋은 뭘 더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리해서 생긴 거는 뭘 돈을 더 준다고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무리했다 그러면 뭐 해야죠? 쉬어줘야죠. 그러면 간을 좋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일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음주를 했다 그러면 알코올을 좀 쉬어야 되는 거고요. 또 무리해서 음식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을 쉬어주는 게 간을 회복시키는 핵심 원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원리를 알면요. 이렇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저자의 첫 번째 말을 소개하면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환자를 웃게 만드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어야 한다요. 중요하죠. 의사가 약만 잘 처방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요. 진짜 의사는요. 웃게 만드는 게 진짜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웃기 시작하면 이미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할 때 웃으면서 제품이 들어간 분들은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상담할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또 클로징 단계에서도 확신이 없이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먹어나 보지 이런 분들은 회복 속도가 느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을 전달하는 분들이 빨리 치유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중에 그분들이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서재걸 박사님은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뺐는데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의사가 되는 의대 과정 중에서 남들을 웃기는 유머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을 웃기지 못하는 저한테도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상대방이 웃기 시작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환자에게 필요한 진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의사와 그런 충고를 신뢰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환자가 만날 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의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물론 우리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의사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놀랍게 수행해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혜경 원장님이나 김재훈 원장님이나 이상득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이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근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처럼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송 정보가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져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킬지 누가 더 실제적인 정보를 가질지 평가해 보시라는 거죠. 방송에 나오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의 특성은 뭐예요? 이 사람이 먹고 좋아지고 이 사람이 먹고 좋아지고 그래야 소개가 일어나고 그 소개가 일어나는 사람도 좋아져야 또 소개가 일어나잖아요. 만족을 해야 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은 저희 메나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늘 보면 저희가 영양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언론보다는 5년에서 10년을 앞서 나갑니다. 저희가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같은 건강 사업을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여러분들의 건강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은 자연치료의학 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환자, 당신이 의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치유하려면 의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은 희귀병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중요한 건 암 환자 중에서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놀랍게 회복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체험하게 됐냐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체험들이 있지만 저희 아파트에 20 몇 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아주 정정하시고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뛰시는데요. 이분 어느 날 얘기해 봤더니 본인이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신답니다. 너무 정정해 보이셔서 어르신이 갑자기 묻더라고요. 나 몇 살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70대 초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92세랍니다. 92세인데 배드민턴도 하시고요. 볼링도 하시고요.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랑 자주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이제 담배 좀 끊지. 오늘 6번째 내려가네. 그만 피지. 아침에 또 이렇게 나가서 피고 있으면 아침부터 피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어느 날은 안 되겠는지 저를 붙잡아 앉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60대까지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5갑의 담배를 태우시고 술을 하루에 몇 병씩을 마셨답니다. 양주 앉은 자리에 3병을 드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60대 되던 생일날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절반이 마비가 됐고요. 병원서는 그 전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분이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절반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100세 시대에 살 건데 60대부터 이렇게 아프면서 절면서 다닐 수 없다. 그래서 그 뒤로 음식 조절을 하시면서 해로운 거 일치 안 먹고 음식 조절을 하시면서요.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몸에 어떤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몸에 대해서 뒤늦게 공부하게 됐는데 60대에도 이렇게 공부해서 그 공부한 대로 했더니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계속 피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 빨리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장은 이제는 영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양의 중요성, 그 다음부터는 그 영양에 해당되는 유산균, 비타민과 미네랄, 당 영양소,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연치료의학인가?
현재 미국은 세계 유수의 의약국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학 수준은요, 지금 놀랍게 발전됐습니다. 얼마나 발전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뼈에 암이 걸리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항암제도 잘 침투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기술이 발전됐냐면 암이 걸린 그 뼈의 조직을 수술로 도려내가지고요. 냉동실에서 냉동을 시켜서 암세포를 다 소멸시킨 다음에 그 뼈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요, 인공간을 개발하는 연구가 시작됐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든 미국이든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제1의 환자국이 되고 말았다. 의학의 진보란 주장은 완전히 난센스다. 지금 우리는 현대의학을 버려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하고 프리스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의학 수준은 발전했는데 아픈 사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첨단 과학기술로 로봇으로 치료하고요. AI가 여러분들 질병을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들은 그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알 수 없는 병명이 정말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도움을 받지만 거기에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기에는 의사분들의 말만 듣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자연치료의학인가 또 다음 챕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과잉 에너지야말로 몸과 마음 양면에 걸쳐 만병이 근원이다. 과잉 에너지의 발산, 즉 병이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소식과 운동이 최고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99%는 누워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라자키 유이지라는 그 일본의 아주 저명하신 의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의 서재걸 박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잉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는 열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죠.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은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혈당이에요. 혈당이 혈관 속에 70에서 140 사이만 유지되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제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혈액 속에 70에서 140 정도 농도가 유지되려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은요. 밥 공기로 따졌을 때 반 공기가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탄수화물 먹고요. 밥하고 같이 먹는 반찬도 감자라든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중간에 간식으로 또 뭐 먹습니까? 탄수화물 먹죠. 또 간식 먹고 나서 액상과당을 넣은 커피라든지 오렌지 주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탄수화물이고요. 과일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내 몸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넘치게 된 거죠. 그걸 바로 여기서 과잉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치는 탄수화물이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면 좋은데 절대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애써 먹은 거를 몸에 저장해 두려고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몸 밖으로 내보내면 예전에는 사냥할 때 먹고 사냥하지 못할 때 못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음식을 먹어주고 남는 것들은 배출시키는 게 아니고 저장하자고 이렇게 성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탄수화물을 그냥 몸에 쌓아두면 위험하니까 혈당이 쌓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근육이라든지 피하 조직에 저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간에 저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간에 저장되고요. 피하 지방에 저장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도넛을 그렇게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미국 서양인들은 간에서 저장하다 남은 것들을 피하 지방에다 저장을 하는데 얘네들의 피하 지방은 무한대로 증식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 몸집 보면 어떻습니까? 엉덩이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비행기 탔는데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엉덩이가 제 좌석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는데 그 엉덩이가 잘 계속 걸려가지고 따닥따닥 가면서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피하지방에 저장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하지방에 저장되다 안 되면 어디로 흘러나와요?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혈관으로 흘러나와요. 혈관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남는 지방들이 혈관에 침착되기 시작하면서 혈관벽이 점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몸에 병이 생긴 건 무언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암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암 그러면 면역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도 암이 걸리거든요. 암의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면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아지면서입니다. 예전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지 않을 때는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왜 그런 원리가 어떤 원리일까? 보면 이 서재걸 박사님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잠정적인 암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에서 5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늘 생겨요. 근데 이 암세포들이 몸에 쌓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면역세포가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아까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데도 암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더라도 예전에는 그 곡식이 충분히 나올 때, 곡식을 거둘 때는 탄수화물을 먹었다가 춘공기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곡식을 얻지 못하는 그 시기에는 곡식을 먹는 건 양은 적었고요.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암세포는요,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써요. 근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쓰지만 지방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풍성히 얻었을 때는 탄수화물을 먹어서 지방으로 저장됐다가 곡식이 없을 때는, 탄수화물이 없을 때는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암세포는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쓰니까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소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면역력이 아무리 좋아도, 면역력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아무리 좋아도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면역세포도, 왜냐면 군인들도 모든 범죄자들 아니면 적군을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릴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게릴라들을 산속에 숨으면 못 잡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면역세포가 아무리 좋아도 못 잡는 암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들은 불행하게도 수명이 없이요, 좀비처럼 아주 수백 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양만 공급이 되면.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여서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잡아도 숨어있던 게 또 이런 번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암이란 병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 걸리기 싫다, 우리 집안에 암 내력이 있다, 그럼 암에 좋다는 걸 먹기 이전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과잉돼 있던, 축적돼 있던 것들을 배출했을 때 건강해지고요. 이 하라자키 유지라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99%가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이 클린 하시면 99%는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장에서는 환자 당신이 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는 80% 예비 환자에게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 간 기능 저하라고 판단하는 의사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자는데도 피로를 느낀다면 간 기능 저하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는 의사가 더 절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병원서 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병원 가도 간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증상들은 만성 피로라든지 졸음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모발이 빠진다든지 이런 이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이 있는 징후들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것도 인간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증상 그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 치유해 주는 것도 보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분들이 필요하거나 좀 살이 찌기 시작하거나 지방간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이럴 때 바로 이분들은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고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훨씬 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당신은 의사다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가 성장할 때 어때요? 어떤 나라는 부자만, 경제는 성장했는데 부자만 더 좋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분배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분배를 못하면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벌어질 때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조직이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분배할까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성장시키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근데 이걸 분배시키는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 식이섬유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 있어서 나라도 분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지만 분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내재 영양소는 어때요? 많이 드세요? 적게 드세요? 적게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어떤 부분은 기능을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기능을 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중요하다. 특히나 여기서 단백질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같은 거 심지어 오솔린이라고 할지라도 과잉 섭취 절대 하지 않거든요. 성장에 과잉 섭취하고 그 분배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러니까 단백질을 커피에 타서 먹고 오솔린은 커피에 타서 먹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장기간 분배 진행되다 보면 성장만 단백질만 들어왔고 이걸 분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솔린이라는 단백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카탈리스트 아니면 베루스를 꼭 먹어야 1대1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러면 오솔린 먹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솔린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냐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러니까 만 19세 이전의 청소년들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오솔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그렇게 과다하게 드실 필요가 절대 없는 제품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솔린 드시는 거를 조금 오솔린은 적당히 드시되 혹시나 제가 과잉 섭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루에 2스푼, 4스푼은 괜찮습니다. 근데 막 12스푼, 20스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오솔린이 많이 드시는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도 같이 늘려야 여러분들 건강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양이다 얘기하는데 여기 아주 좋은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면 체내의 문제점들이 해결할 힘을 생긴대요. 그리고 그런 체내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신체는 제 기능을 찾게 되고 건강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양이 중요해요. 특히나 분배에 해당되는 영양 있잖아요. 아까 분배에 해당되는 영양,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 식이섬유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몸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몸이 그 이전 아프기 이전, 피곤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절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메나테크 제품이 효과적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 타사 제품들 드시는 분들은 10년, 15년 후에 만나면 어때요? 나이 드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메나테크 어떤 리더든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5년 이상 제품을 드신 분들의 5년 전 사진을 보여달라고 꼭 말씀을
저희는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5년 이상 드신 분들이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젊은 상태, 더 좋은, 더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비교 사진을 원데이 때 보여드렸다 오늘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사장님들이 놀라실까 봐 제가 오늘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배주원 사장님 사례는 아주 중요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문구에 또 좋은 문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미리미리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영양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병원에서 당신은 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영양, 몸 상태를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알잖아요. 점검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게 완전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간 수치 괜찮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나는 피곤해. 그럼 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건 뭐냐면 GOT, GPT라는 걸 가지고 검사합니다. GOT, GPT가 40선에 유지가 되는데 이걸 넘으면 간 기능 이상이 있다. 아니면 이 이전이면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GOT, GPT라는 건 간에 있는 3,000가지 효소 중에 2가지예요. 그런데 이 3,000가지 효소들 중에 이 2가지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수치가 높으면 간 기능이 떨어진 거고 수치가 정상이면 간 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가지가 3,000가지 효소를 모두를 대표하지 않아요. 주식도 다우지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다른 주식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GOT, GPT 검사만 하고 간 기능 정상이라고 했는데 6개월 후에 간암이 걸리고요. 간 경화가 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병원 수치에 의존하시면 힘듭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컨디션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플 일이 없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부터는 영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건강에 대한 자연치유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의사분이신 서재걸 박사님께서 제일 먼저 모든 영양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유산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치유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재걸 박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산균의 효능을 간략하게 보면 일단 유산균 먹으면 장수한대요. 면역력 좋아지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도 퇴치하고요. 대장암도 예방하고요. 당뇨병도 치료한대요. 유산균이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증상을 약화시키고요. 간도 보호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소화관 환경 개선도 시키고요. 다이어트도 편두통, 식중독, 설사, 변비, 유당불내증, 비타민 결핍증도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이 예전에는 단순히 유산균 범주에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안에서 유산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는 첫 번째가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2번째는 치매 치료제고요. 3번째는 면역 항암제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3가지가 메나테크에 다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있죠.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글리코 영양소와 코그니테이트가 있죠. 면역 항암제, 엠브로토스가 있죠.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했기 때문에 메나테크가 세계를 바꾸게 할 시대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구의 생태계가 온전해야지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죠. 숲의 생태계가 유지돼야 그 안에 동물들도 살 수 있고요. 숲에서 산소를 배출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대체적으로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요.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미생물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나오게 된 건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조사했더니 미생물의 상태만 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지 불면증이 있는지 공황장애가 있는지 간암이 있는지 콩팥에 암이 있는지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면역질환이 있는지 이거를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미생물의 생태계가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기분까지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기도 하지만 기분도 좋고 행복도도 올라간대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병에 걸리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살도 찌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에 땡기는 걸 먹을지 내 미생물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드실지 요거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려면요.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된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장의 미생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장의 미생물의 생태가 나쁘면 여러분들이 살이 찌게 똑같이 먹는데도 살찌게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분도 다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장이 나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센서들이 있어요. 왜냐면 뇌에서 우리 몸의 센서들을 가지고 여기서 불났네? 여기 적군이 들어왔네? 여기 도둑이 들어왔네? 이걸 판단해야 뇌에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보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을 스스로 고치려면 우리 몸의 센서들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센서들이 센서의 50%가 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온갖 센서들이 뇌로 신호를 다 보내는 거죠. 그럼 뇌가 복잡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방 곳곳에 센서들이 있는데 내가 서재에서 이것들을 감시하고 있는데 하나만 켜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그 센서들이 막 켜지고 삐뽀삐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뇌도 그 상태예요. 그래서 장이 편안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장이 불편하면 기분이 좋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손희수 사장님과 최정은 사장님의 짜증은요. 그날 똥을 못 싸서 그래요. 똥 싼 날은 다름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생물의 상태가 의지력, IQ까지 결정을 한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나쁘면 당뇨도 걸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설탕 먹는데 당뇨 안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미생물의 생태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지면 노화, 늙지 않고 피부 상태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100세 이상 사신 초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이요. 여태껏 수많은 돈을 쓰고 밝혀낸 건 이들의 공통점은 소식하는 거 외에는 밝혀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치즈, 올리브유 다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소식하는 거 하나였는데 지금 최근에 장수 연구소에서 밝혀낸 게 뭐냐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초장수 노인들한테 발견되는 3가지 미생물을 유익균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유익균들이 있는 집단들이 장수를 하더라. 그리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더라. 이거를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생물의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입에 땡기는 게 아니고 미생물의 생태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물질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요. 대표적으로 밀가루. 밀가루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항생제 여러분들 약으로 안 먹는다고요?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닭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항생제가 많이 검출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닭 목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돼지 목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돼지 목살 가끔 덩어리로 사다가 이 면을 보시면요. 그 안에 고름찬 부분들이 있는 걸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가축은 목에다가 이 항생제 주사를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닭 모가지 좋아하신다 그래도 돼지 목살 좋아하신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피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몸에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깨트리는 물질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유익균이죠. 그게 유산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GI 프로발란스는 유익균, 그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먹이가 있어야 오래 살더라. 그래서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든 올인원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내에 미생물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익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있고요. 중도균이 있고요. 유해균이 있어요. 그런데 유익균과 유해균은 범주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쪽의 미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채울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익균이 우세하면 중도균이 유익균 편으로 달라붙어서 장내 환경이 확 개선이 돼요. 그런데 유해균이 좀 많으면요, 장내 중도균이 유해균 쪽으로 붙어가지고 장내 환경이 확 나빠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유익균이 우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익균을 많이 넣어줘도 하루 종일 달고 살아도요, 장내 환경이 나쁘면 유익균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은 어떤 균을 먹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마리를 먹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건 뭐냐면 장벽에 달라붙어 있는 유해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도 안 되는 게 장벽에 유해균들이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다면 곰팡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화장실 욕실에 그 타일 사이에 곰팡이들이 껴있으면 별짓을 해서 안 벗겨지죠. 똑같습니다. 이래 유해균들은, 장벽에 달라붙는 유해균들은 별짓을 해도 이게 벗겨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 청소하고 났는데도 유산균을 먹는데도 또 나빠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장에서 세포들이 약간씩 벌어지면서 장 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이게 알러지를 일으키고 이게 아토피를 일으키고 이게 폐혈증을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거의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은 세고 유해균들은 달라붙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유산균을 아무리 넣어줘도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그 개선시켜주는 게 바이탈 프로발란스 제품이고요. 우리나라 어떤 건강보조식품 회사에도 없는 제품입니다. 메나테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벽을 보수시키면서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바이탈 프로발란스를 메나테크 제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나의 행복도를 유지하고 싶다, 다운되는 기분을 막아주고 싶다, 그러면 바이탈 프로발란스를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장을 공부하면서 사업을 배웠거든요. 놀랍습니다. 유익균도 환경이 좋아야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아무리 좋아도요, 사업 환경이 나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업 환경이 좋으면 이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잘 되길 원한다 그러면, 나의 사업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 임시 처방, 가르치고 조언하고 코칭하기보다는 이들이 잘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익균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은 위로와 사랑을 받아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소리와 코칭과 내가 전문가니까 코칭해야지, 이런 모든 코칭들은 그 환경을 파괴하는, 좋은 사람도 내쫓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줘도 장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질이 급하다 보니까 무리한 일을 하게 되죠. 소금을 먹어서 장 청소를 한다든지 한 번에 내보내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장은 절대 좋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업하고 똑같죠. 내가 이달에 직급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직급을 다음 달도 내고 그 다음 달도 내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마감 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무리한 방은 사업 환경을 나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여담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어떤 파트너들이 마감 날인데 분명히 7,000점이 넘게 남았는데 마감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수고는 했지만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아까 간 얘기했듯이 절대 무리가 들어가면 그 조직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벽을 또 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내려가면 유해균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은 정말 소화되기 힘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린 건 뭐냐면 뷔페는 사람 몸을 부패시켜요. 왜냐면 우리 몸은요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반찬도 많지 않은 걸 좋아해요. 몇 가지 반찬으로 알차게 먹으면 그걸 쉽게 분해하고 그래서 그 분해하는 효소들이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분해된 상태로 장에 내려가기 때문에 유해균이 많아질 환경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잘 씹지도 않지만 다양한 음식들을 먹죠. 뷔페 가면 어때요? 소고기 있고요, 돼지고기 있고요, 생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선을 소화시키는 효소랑 돼지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랑 닭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다 달라요. 그것도요. 생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랑 익힌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랑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을수록 여러분들의 장은 부패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화되기 힘든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돼서 깨끗한 것들이 내려가서 유익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스테믹 프로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은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을 장내 유익균들이 먹인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전환시켜서 장내 미생물들을 먹이로 만들어버리는 혈당 프로밸런스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제품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장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재걸 박사님도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장이라고 판단했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장은요.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바란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제품 잘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클린을 하기 전에 아니면 메나테크 어떤 제품을 먹기 전에도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GI 프로 밸런스, 바이탈 프로 밸런스 이것과 더불어서 시스테믹 아니면 혈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 가지를 한 달 정도 드시면 우리 제품의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임상을 통해서 클린 전에 이 세 가지 제품을 일주일간 섭취하고 클린 하셨을 때 명현 반응이 80% 정도 감소하는 걸 저희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생명의 파트꾼 비타민과 미네랄 편입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건 뭐냐면 대사의 핵심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대사라는 건 뭐냐면 먹은 음식을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내고요. 먹은 음식을 여러분들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우리 몸에 모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호르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대사라고 해요. 또 대사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겠죠. 대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필요한 근육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면역 물질이라든지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관여하는 거고요. 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도 대사가 되지 않으면 이 일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활동이 끝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대사활동이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는 건 대사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찐다는 건 대사활동에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피부가 개선되지 않는 건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이 든다는 건 대사력이 감소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기 때문에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70%가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를 다 챙겨 먹고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70% 보조식품을 종합 비타민제를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영양제를 먹는 70% 중에 모발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80, 90%가 영양소 부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건 우리 몸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탈리스트라는 종합 비타민제는 몇 년의 임상을 거쳐서 이렇게 배 아프고 저렇게 배 아프고 이 재료 써보고 저 재료 써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혈액이나 모발을 검사할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검출되더라. 그래서 임상이 끝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좋다 그래서 함량 많다 그래서 내 몸에 흡수될지 안 될지 모르는 비타민제를 먹을 건지 실제로 임상이 끝나서 내 몸에 쓰이는 게 확인된 제품을 드실 건지 요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가 정확히 그 제품이 내 몸에 쓰인다 그러면 적어도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마비가 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장마비가 심장이 멈추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심장이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뛸 때 이걸 몸에서 뇌에서 어떻게 조절하냐면 수축할 땐 칼슘, 이완될 땐 마그네슘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조절하면서 이걸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완시킬 때 마그네슘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굳죠. 이 굳은 걸 풀리려니까 마그네슘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마그네슘을 계속 사용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마그네슘 제제를 먹는데 몸에 이 저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이런 데 푸는 거, 근육 푸는 거, 쥐나는 거 푸는 거, 어깨 근육 푸는 거 쓰이다가 어느 순간 혈액 속에 있어야 될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뛰질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품들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진짜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회사에 비타민 미네랄 조제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쪽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생되는 리더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메나테크 카탈리스트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한테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나테크는 좋은 건 단순히 비타민 미네랄 함량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봤더니 식물 내재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내재 영양소도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어요. 이 회사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코엔자임 Q10만 따로 팔아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저게 어디에 중요하냐면 심장은 죽을 때까지 지치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지치지 말라고 활력을 주는 게 저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건강, 특히 심장에 좋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저 코엔자임 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 중에서 코엔자임 Q10을 같이 넣어놨어요. 왜냐? 저건 따로 먹을 때보다 종합 영양제랑 같이 먹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탈리스트는 단순히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몸에 아까 많이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대사시킬 수 있는 모든 영양소의 플러스 알파에서 코엔자임 Q10까지 들어가 있는 놀라운 제품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서재걸 박사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달콤한 언어, 당 영양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 영양소의 역할은 이 책에 소개된 건 세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줄기세포도 만들고요. 암세포 전이도 먹는데요. 더 중요한 건 질병들과 싸운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르몬도 조절하고요. 중추신경계와 밀접한 영향.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라는 건 여러분 우리 몸은 신경을 통해서 조절을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어긋나면서 오는 게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파킨슨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계통의 질환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노화도 예방한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고 봤더니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저렇게 더듬이가 빼곡히 나 있는데요. 이 더듬이가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먹은 음식 영양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세포가 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전달된 영양소가 세포까지 왔는데 세포벽은 닫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세포의 더듬이가 이것들을 혈액 속에 떠다니는 영양 성분들을 더듬어 보고 아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나 하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 그게 흡수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더듬이가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흡수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체외로 배출되는 거다. 먹으나 마나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재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 닭 영양소가 당뇨도 치료한다고 분명히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당뇨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많이 먹어서 생긴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단 것만 먹고 사는데도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세포에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요. 세포의 더듬이한테 더듬어가면서 세포야 내가 당을 가져왔으니 문을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문을 열어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쓰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 더듬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인슐린이 암만 얘기를 해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탄수화물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먹어도 기운이 나야 안 나요? 기운은 계속 떨어지고요. 이것들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떠다녀서 그게 당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혈당 수치가 높은 걸 당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재걸 박사님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더 더듬이가 많아서 인슐린을 정확히 인지해서 당들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면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더라. 실제적으로 당뇨를 치료하더라.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소를 인지해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 많죠. 유기농만 먹고 사는데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스턴트만 먹는데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음식 속에 독소도 있고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야채, 과일에도 모든 것들은 다 독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콩을 많이 먹어서 아픈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 콩 속에 있는 그 특이한 독소는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아연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아연이 없으면 세포가 분열하지 못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만드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들을 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콩은 많이 먹어서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얘기하다가 독소 얘기하다가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 더듬이가 많이 있으면 이건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저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어느 순간 독소들이 몸에 쌓이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또 면역계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면역계에서는 적군이 들어온 걸 알아야 되잖아요. 레이더의 역할을 해주는데 저 더듬이가 레이더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왔네? 레이더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면역세포인데 여기 적군이 있다고 알려야 되잖아요. 저 더듬이가 면역세포인데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에 적군이 있으니 너희들이 출동해. 그럼 면역세포는 또 와가지고 어때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더듬이로 적군을 구별해서 잡아먹으면 면역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면역 질환은 되게 웃깁니다. 저하가 있어요. 저하라는 건 뭐냐면 적군이 들어왔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더듬이가 없어서 레이더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건 뭐냐면 더듬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 현대인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종류도 많습니다. 루푸스, 골관절염, 건선, 갑상선도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더듬이가 부족해서 적군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면역 질환이 있어요. 과면역 질환은 뭐냐면 적군이 이렇게 일정 숫자가 와서 이제 그만 싸워라고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신호가 더듬이가 부족해서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과면역 질환, 천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질환 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더듬이가 충분히 있으면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출시키고 면역체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더듬이를 구성하는 8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필수 영양소인데 저거를
당 영양소라고 하고 있고요. 저 영양소는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에만 들어있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재걸 박사님이 책에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 항산화제, 신선한 물, 운동, 맑은 공기 다 중요하대요. 근데 그건 기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기반이 없이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식품 먹어봤자 효과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반이 없이 저런 것들을 세웠기 때문에 먹을 때 반짝이고 언젠 완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재걸 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저 당 영양소, 세포의 더듬이를 살려주는 당 영양소를 기둥으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 운동 이런 기둥들을 세웠더니 놀랍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당 영양소를 공급하는 엠브로토스를 기반으로 이런 기둥들을 세워나갈 때 올바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는요. 오메가3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오메가3를 매일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하루에 4알씩 먹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오메가3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몸속에는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염증 때문에. 원인은 어떻든 염증이 세포에 쌓이면 돌연변이 세포가 이거 암이 될 수 있고요. 염증이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거고, 염증이 장에 쌓이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거고, 염증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같은 병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염증은 여러분들의 기분도 좌지우지해요. 염증이 어때요? 많아지면 기분은 다운되고요. 염증이 낮아지면 기분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염증 관리거든요. 근데 염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염증이 생기고요. 여러분들 밥을 많이 먹어도 염증이 생기고요. 빵을 먹어도 염증이 생기고요. 맥주를 먹어도 염증이 생기고,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건강식 말고는 탄수화물 계통은 염증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불편한 증상 중에 염자 붙은 질환은 오메가3가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오메가3는 반드시 하루 섭취량이 1000mg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메나테크의 오메가3는 1158mg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메가3는 EPA와 DHA가 있거든요. 근데 DHA가 좀 비싸요. 그런데 뇌 건강을 위해서는 DH, 눈 건강을 위해서는 DH가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회사들은 오메가3라고 이름하고 EPA만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DHA는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 오메가3는 EPA와 DHA가 동일한 양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질 좋은 재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의 문제는 중금속이거든요. 연어나 참치에서 뽑기 때문에 이 중금속들이 현대 과학기술로도 이거를 분리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으라고 오메가3를 먹었는데 어때요? 중금속까지 들어오니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는 고민 끝에 멸치와 정어리 같은 거는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름 속에 중금속이 거의 침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들로 안전하게 중금속부터 안전한 오메가3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 오메가3 하면 속 쓰리다는 분 많죠. 속이 왜냐면 이 오메가3 그것들을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돈피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소화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메나테크 오메가3는 생선 젤라틴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까지 넣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폐암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타민 D가 우울증에 관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못 쐬는 러시아라든지 북유럽 사람들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아진 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햇빛에 노출되지를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에서는 비타민 D가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 여러 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좋은 기름하고 섞였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나테크 오메가3는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이 우울할 때는 딴짓하지, 기분이 우울할 때는 케이크 먹거나 달달한 음식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드시면 돼요? 오메가3를 까드시면 제일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양소가 필요하고 비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100명의 의사, 솔직히 말해서 100명의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의 의사만 잘하면 돼요. 한 명의 의사가 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사학교에서는 이런 건강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시고 온 분하고 상담을 해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보다는 상당히 실질적인 건강정보를 여러분들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으로 OSP라는 제품은 아까 종합영양제, 그 다음에 항산화제, 여러분들 그 혈관 건강을 튼튼히 해줄 항산화제 제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줄 그런 플러스라는 제품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포의 더듬이를 구성하는 이게 올인원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바이탈 삼총사, 유산균, 시스테믹 프로밸런스, 그 다음에 바이탈 프로밸런스 이것들을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건강에 내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러면 비우기의 과정이 바로 클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축적돼서 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축적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게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건강에 대한 원칙을 가지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